객체를 지향, 객체, 클래스를 살펴보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지난번에 우리가 뱅크 카운트를 만들어 봤죠? 그것 말고 다른 예를 하나 통해서 객체 지향의 특징을 한 가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코드에서 이제 객체 지향하고 구조화 프로그램하고 좀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부분. 첫 번째는 객체 지향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중심이 돼서 뭔가 하는 거예요. P 포인트 뭐 이렇게. 근데 구조화는 이런 식으로 move point 해가지고 뭐 P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를 함수에 넘겨줘야 돼요. 함수와 그 함수를 처리한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처리하고 싶은 데이터를 그 처리하려고 하는 그 함수에 인자로 넘겨줘야 돼요.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가 호출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면 보통 인자가 하나 줄어들어요, 얘는. 그리고 그 인자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얘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개념을 이제 객체 지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요 예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근본적인 차이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강아지. 그래서 뭐 얘는 우리가 항상 객체 지향을 클래스를 만들 때 뭐부터 생각한다? 그 객체가 가져야 되는 상태부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행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아지 예에서는 강아지는 상태로 이름만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름. 그래서 이름을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름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짖는 행위를 추가하겠습니다. 뭐 짖는 행위도 뭐 우리가 사운드를 틀 수는 없으니까 화면에 콘솔에다가 멍멍.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강아지 객체를 만들고요. 그 강아지의 이름을 미미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d.bark 하면은 미미 멍멍이라는 글씨가 화면에 출력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에서 기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강아지 종에 따라서 어떤 강아지들은 멍멍하고 어떤 강아지들은 왈왈 하게끔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멍멍, 저런 경우에는 왈왈.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구현해요? 조건문을 쓰겠죠. 그래서 얘는 조건문을 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조건문을.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구현을 하면 여기에 이제 종 정보를 하나 더 유지해야 되고 상태로, 그리고 그 종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크는 이 종이 똥개면은 멍멍, 똥개가 아니면 왈왈 하게끔 이렇게 구현했어요. 이 조건문이죠.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미미 시추 해서 디 바크 하면은 뭐라고 출력이 돼요? 똥개가 아니니까 왈왈 거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게 여전히 이거는 클래스이지만 구조화 프로그램 했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강아지들은 그냥 공통적으로 강아지들이 갖춰야 되는 기능은 이렇게 만들고 강아지마다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들은 별도 클래스로 만듭니다. 별도 클래스로. 그래서 시베리안 허스키는 강아지고요. 상속을 하는 거예요. 상속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객체지향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릴 뿐이고 상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9장에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존의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특수화한 클래스를 객체지향에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상속이라 그러고 객체지향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상속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베리안 허스키는 왈왈하게끔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거하고 요걸 봤을 때 차이나는 부분을 우선 봅시다. 차이나는 부분. 상태 면에서 어때요? 여기는 요 앞에 거에서는 상태를 종을 나타내는 브리드라는 거를 별도로 유지했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종 정보는 유지를 안 해요. 그거를 상속받아서 만들면 얘는 시베리안 허스키가 되겠고 뭐 시추면 시추 뭐 진돗개면 진돗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어떤 클래스의 객체인지에 따라서 종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종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더니 뭐가 실행이 될까요? 요게 실행이 돼서 얘가 시베리안 허스키니까 알아서 자동적으로 왈왈거립니다. 그러면 이 코드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조건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문이 필요할 때 조건문을 쓰지 않고 다형성이라는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경우가 진짜 객체지향 같은 코드가 돼요. 그리고 이런 코드에서는 조건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지향에서는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근데 많은 부분이 공통적이에요. 그러면 그걸 할 때 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if문으로 체크해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통된 클래스를 만들고 걔를 상속받으면서 얘는 이렇게 하게끔 하고 저렇게 하게끔 하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얘면 그 행동을 하고 얘가 얘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양성을 얘기할 때 제가 예제를 많이 드는 게 오픈이라고 하는 거는 문도 열 수 있어야 되겠고 창문도 열 수 있고 서랍도 열 수 있어요. 근데 그 열게 할 때 사용되는 메커니즘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문을 열어라 딱 그러면 문이 열려야 되는 거고 창문을 열어라 하면 창문이 열리고 서랍을 열어라 하면 서랍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양성입니다. 얘가 뭐를 가리키는지에 따라서 오픈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 걔가 뭔지에 따라서 알아서 올바른 게 동작을 하게 되는 그게 다양성입니다. 뭐 예를 들면 펫이 있고 캣 이런 식으로 모델링 했으면 강아지는 멍멍거리고 고양이는 야옹거린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얘가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보고 if문으로 체크해서 한쪽은 멍멍, 한쪽은 왈왈, 아니 완전히 아니라 야옹거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pet이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둬서 이 pet이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멍멍대고,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야옹 거리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막 이런 복잡한 기능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또 동적 생성해서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챕터에서는 소개는 안 하고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시 할게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을 이제 배우니까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가 불러진다. 함수에 데이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부른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개가 있을 때 그 성격이 다른 두 개를 if문을 통해서, 조건문을 통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형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겠고, 다형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 구현이 가능하다. 거기에는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설명드리고요. 자, 메소드를, 이거는 이미 봤었어요. 메소드를 정의할 때 우리가 뱅크 어카운트를 먼저 했잖아요. 그럼 뱅크 어카운트의 메소드들을 구현을 할 때 어떤 거는 컨스트로 수식하고 어떤 거는 컨스트로 수식을 안 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보면 여기 보면 get balance는 const, deposit과 withdraw는 const로 수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얘는 객체의 상태를 변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고, 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건 참 스프를 잘 해놓은 거예요. 자반 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요 구분을 해놨어요. 이 구분을 해놓으니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면, 여기서 보면 강아지가 있고 그 강아지에 대한 참조가 있는데 const예요. 그리고 포인터가 있는데 const예요.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얘는 포인터 타입도 아닌데 const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를 가지고는 const 메소드만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얘네들 const니까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객체의 상태를. 얘는 되지만. 그래서 setName이라는 거는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름을 바꾸는 건 const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를 수 있는데 얘 두 개는 안 돼요. 왜? 이 변수가 const 참조고 const 포인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안 돼요. 그러니까 d.setName 하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 const로 수식해 놓음으로써 const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크 어카운트에서는 const 객체는 뭐만 할 수 있어요? get balance만 부를 수가 있어요. withdraw와 deposit은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뭘 해주기 위한 거예요? 강건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강건성. 프로그램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은 간결성, 강건성, 효율성 때문에 도입되는 거예요. 이 const 키워드는 강건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수정이 필요 없는 거라는 걸 말해줘서 수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서 수정을 하는 일을 없애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우리가 void f const the d 뭐 이런 식으로 인자가 들어와요.
그럼 이 D 가지고는 뭐만 부를 수 있어요? 컨스트한 메소드만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et name 부르면 이거는 런타임 에러가 아니라 뭐예요? 문법 오류예요. 문법에서 잘못됐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스트 수식어, 컨스트 수식어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함수는 컨스트 수식어 쓰는 거 없어요. 일반 함수는. 근데 이제 객체 메소드들은 컨스트를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식어는 앞에 붙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붙여요? 매개변수 목록과 몸체 사이에 붙여요. 컨스트를, 수식어를 거기다가 붙인다. 그거 설명드렸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스트럭처와 클래스는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를 만들면서 그냥 스트럭처란 키워드를 가지고 새 객체 지향을 만들게끔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싫었죠. 싫었다기보다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도입했습니다.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도입하면서 C++에서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뺄 수는 없어요. 왜? 항상 C++는 뭐와 호환돼야 돼요? C와 호환돼야 돼요. 스트럭처라는 건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기능이 추가됐어요. 예전에 C에서는 스트럭처에는 데이터만 정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트럭처에도 뭘 정의할 수 있어요? 메소드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럭처나 클래스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데 어떤 차이가 하나 있냐면은 클래스 A int A 이렇게 하고 struct A int A 하면 얘의 접근 권한은 뭐다? 얘는 뭐예요? 클래스인데 private. 얘는 public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structure는 public, 클래스는 기본이 private이에요. 그래서 structure는 보통 만들 때 structure를 쓸 때는 변수 메소드를 정의하더라도 보통 여기에는 접근 제어를 안 써요. 다 퍼블릭으로만 쓸 경우를 이렇게 쓰는 거고, 클래스는 얘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지만 이렇게 안 해요. 여기다가 명확하게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프라이빗 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항상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문서화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빼먹으면 저 프로그래머가 알고 했나 모르고 했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프라이빗 써놓으면 확실히 그 프로그램의 의도가 보이죠. 그래서 항상 안 해도 되는 것도 하면 가독성을 높이거나 의도가 명확해지면 해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 제어 얘기를 하는데 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접근 제어를 도입한 의도는 아까도 얘기한 요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돼요? 강건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요소입니다. 뭔가 비밀성, 숨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ge라고 하는 게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이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이 클래스를 만든 사람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엉뚱한 값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쟤를 프라이빗으로 놓으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age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뭘 써야 돼? 메소드를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메소드들은
우리가 잘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set age에서 age는 항상 양수여야 되고 0도 안 되고 200 넘는 것도 말도 안 되니까 한 200 정도로 세팅해서 그 이상 세팅하는 거는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객체 지향에서 접근 제어의 핵심이다. 접근 제어를 하는 핵심. 그래서 보통은 멤버 변수는 private, 메소드는 public으로 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모든 거는 기본적으로 private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public으로 가도 괜찮은 거는 public으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뭐 뒤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멤버 변수는 늘 프라이빗 가는 게 보통인데 어떤 경우에는 프라이빗 퍼블릭 해도 좋을까? 어떤 경우에는 퍼블릭 해도 좋을까? 변수가 아니면 돼요. 상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뭐 person에 무슨 상수가 들어가. 예를 들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무슨 상수가 들어가요. 상수가 들어가면 이 상수 값은 이렇게 직접 접근해도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이 person은 잘 모르겠는데 뭐 상수가 있어요. const 뭐가 될까? person과 관련된 상수. 예를 들면 자 지금은 생성자를 소개를 안 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모델링 할 때 저 이름은 상수로 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름을 상수로 모델링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름은 상수로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번 정해진 이름은 못 바꾼다. 만약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person이 아니라 어떤 게임을 해요. 게임에서 뭐 아이디를 썼어요. 근데 그 아이디는 못 바꿔. 그러면 그 아이디는 설정하고 나서는 변할 수가 없죠. 그러면 걔는 상수가 돼요. 그러면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애를 만드는 게 번거롭죠. 그냥 p.name 해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들도 변수가 아니면, 변수라는 거는 객체 수명 동안 바뀔 수 있는 값이죠. 바뀔 수 있는 값은 엉뚱한 값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걔는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상수이면은 데이터이더라도 퍼블릭으로 가도 된다. 라는 거고, 메소드들로 이 메소드가 무지 복잡해. 막 100라인이나 필요해. 그럼 이거를 한 함수로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겠죠. C에서도 그렇게는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세분화해서 쪼갤 거예요. 그러면 G, H, 뭐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얘를 부를 이유는 없어요. 밖에서는 얘가 필요한 거지 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얘는 퍼블릭으로 할까? 프라이빗으로 할까? 이 메소드들은 프라이빗으로 하는 거예요. 왜? 얘는 내부적으로만 쓰이는 거지 밖에서 이 객체를 사용할 때 사용하라고 만드는 메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때에는 메소드는 퍼블릭,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맞지만 멤버 변수 중에서도 퍼블릭 할 수 있는 게 있고 메소드들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가야 되는 것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선입견으로 메소드는 퍼블릭,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접근 권한이 프라이빗하고 퍼블릭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거는 상속과 관련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접근 권한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왜 에러가 안 하지? 자, 보시면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멤버 변수로 name과 age를 갖고 있어요. name과 age. 그러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면 이 객체는 요만한 객체가 생기면 여기에 어떤 공간이 필요해요? name을 유지할 공간하고 age를 유지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각각을 출력해 보면 string이라는 객체는 2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age는 int에서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둘이 합이면 얼마야? 28이죠. 근데 size of person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32가 나와요. 그러니까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들이 필요한 공간의 합과 같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클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 공간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요. 28로 쪼개서 가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컴퓨터의 특징상. 그래서 객체들의 크기는 멤버 변수의 합보다 크거나 같거나 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됐나? 24, 4, 얘는 몇이에요? 8이죠. 8. 그러면 36인데 얼마 됐어요? 40 됐어요. 36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단 안 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얘가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고 뭘 쓰시면 돼요? 사이즈 연산자를 꼭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심심한 분들은 요거를 좀 바꿔가면서 얘가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세요. 요걸 가지고 뭐 3일 때는 얘가 얼마 될까? 얘는 항상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인트가 4면 얘는 8일 거고 3이면 12일 거니까 심심하신 분은 요거를 바꿔가면서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예제를 실행시켜 보면 요 값들을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객체의 생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생성을 할 수 있고 동적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요 생성은 어디에 이 객체가 유지될까? 메모리 공간이 어디에? 얘요? 얘는 힙이 아니라 얘는 그 함수의 스택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스택에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가 그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져요. 얘는 힙에 만들어지는 거죠. 힙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얘는 쓰고 나면 new 했으면 뭐 해줘야 돼? delete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고요. 생성된 이후에는 공개된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요렇게나 요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요렇게도 써요. 근데 이 스타일은 난 좀 마음에 안 들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쓰시고, 또 이 말고 참조 변수 쓸 때도 있어요. 참조 변수 쓸 때는 어떤 연산자? 얘랑 똑같죠. 점으로 쓰는 거예요. 요 얘기를 했고, 뱅크 카운트 얘기고, 자, 뱅크 카운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 this라는 얘기를, 키워드를, 매우 중요한 거예요. this라는 키워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디포짓 메소드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만든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가 디포짓 메소드 생각해요. 그러면은 요 밸런스는 누구의 밸런스인지는 요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어떤 객체 건데 특정한 어떤 객체 건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객체를 만들어 쓰면 앨리스 어카운트 디포짓만 하면 요때 실행되는 코드에서의 요 밸런스는 어떤 객체의 밸런스예요? 앨리스 어카운트의 밸런스죠. 요때는 밸런스가 누구고? 밥 어카운트의 밸런스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누구도 이해를 해야 돼. 누가 이해를 해야 돼? 컴파일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컴파일러가 요게 실행되면 요 밸런스는 앨리스 어카운트 거다라는 걸 누가 알아야 된다? 컴파일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컴파일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얘 구현할 때 매개 변수가 몇 개예요? 몇 개?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는 컴파일에서 코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바꿉니다. 두 개가 돼요. 하나가 늘어나요. 하나가 늘어나면서 이 앞에 게 이렇게 와요. 뱅크 카운트에 대한 포인터가 와요. 근데 이 포인터는 컨스트예요. 컨스트예요. 그래서 이 앞이 컨스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레퍼런스를 안 썼어요. 포인트 타입이다, this가. 그리고 그 누구냐? 컴파일러는 이 코드를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하고 요 디포짓이라고 하는 호출은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서 한다. 누가? 컴파일러가. 그럼 우리는 왜 알아야 되냐? 우리도 원하면 요 this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이 this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컨스트예요. 그러면은 이거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밥 아카운트 디포트 했는데 저 안에서 밥 객체 말고 다른 객체로 바꿔버리는 무지막지한 일은 할 수 없어요. 얘가 컨스트니까. 디스 이가 요거면 요 값은 요게 컨스트예요. 못 바꿔요. 요 함수 안에서. 못 바꿔요. 하지만 얘가 가리키는 요것들은 디스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여기가 컨스트면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얘가 아니다. 그래서 C++에서 요 인자를 숨겨진 인자 안 나타나니까 implicit argument라고 그래요. 숨겨진 인자다. 쟤는 explicit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인자다. 그래서 항상 객체 메소드는 인자가 내가 정의한 것보다 하나 더 많다. 그리고 그 인자의 이름은 뭐다? 디스다. 그리고 걔는 포인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못한데 우리는 언제 쓰냐? 내가 코딩할 때 쟤들 디스를 써. 그건 바보예요. 바보라기보단 무의미한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언제 쓰면 좋냐? 언제 쓰면 좋냐? 네? 그건 너무 앞서가셨고,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서 보면, 제가 이런 인자들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언더바를 붙였어요. 왜 붙였냐? 아직 디스를 설명 안 해서 그래. 근데 디스를 설명하고 나면 얘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이름하고 저 이름하고 어때요? 충돌이 나죠. 충돌이 나서 name equal name 하면 이거는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다시 넣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저 name에다가 멤버 변수 name에다가 맥에버스 name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인자 이름을 뭘로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적절한 이름이 없으면 매개 변수와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썼을 경우에는 매개 변수 이름하고 멤버 변수 이름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때 뭘 활용할 수 있어요? 디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디스를 써야 되는 가장 많은 이유예요. 이거 외에 아까 요 학생이 말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뭐 연산자를 재정의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하긴 한데 그거 빼고는 요때만 쓰시면 돼요. 근데 요 경우도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차이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A-name 뭐 이런 식으로도 써요. 관사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해요. 저처럼 언더바 쓰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고 디스로 구분한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이 잔액이라는 정보하고 집어넣는 금액이라는 정보하고 확연히 다른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좀 잘하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밸런스 넣으면 더 말이 이상해요. 잔액에 잔액을 넣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밸런스를 여기다 쓰는 건 오히려 이상해요. 그 영어로 보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매개 변수 이름을 멤버 변수와 좀 다른 걸로 쓸 수 있으면 다른 걸로 쓰면 좋아요. 근데 적절하게 쓸 게 별로 없고 아까처럼 이름을 바꿀 거야. 그럼 name이라고 하면 되죠. 그럴 때는 this를 쓰시면 좋다. 그래서 this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오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멤버 변수와 매개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this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얘를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 습관처럼 this를 다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this는 꼭 필요할 때만 쓰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쓰는 게 더 깔끔한 코딩 스타일이다. 그리고 얘가 포인터 타입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바하고 C++와 같이 쓰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바에서는 얘가 포인터 타입이 아니니까 자바에서는 this.name equal name하고 C++에서는 this 이거 name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